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류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저희 모더 한 7년 만에 한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많이 이제 잘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고 일단 감독님들, 배우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박 3일을 연출한 조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박 3일에서 지은 역할 연기한 정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4일 연출한 부은주입니다. 저희 상희 배우님이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지방에서 촬영 중이시라 같이 못 왔어요. 네, 마음만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불 연출한 송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험불에서 수진 역을 맡았던 조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작품 데자부 연출한 과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자부에서 민영 역할 맡은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오늘 우리라는 이 4개의 작품을 모은 이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예, 지금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뭐 그렇게 힘든 시간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같은, 그래서 이 4편의 영화가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뭔가 거창하게 말하면 좀 긍정적이고 또 힘을 받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4편을 잘 묶어주신 좀 필름 다빈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2박 3일에서 보여준 그 이별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20대 여자인 지은을 통해서 굉장히 섬세한 감정과 또 재미있는 대사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뭐 되게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섬세한 연출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를 하시게 된 배경과 또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20대 초반부터 좀 글로 많이 해소를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을 쓰고 나서 주변 지인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유영경 씨기도 하고, 근데 한번 영화로 연출을 해볼 생각이 없냐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하게 되었고요. 뭐 결정적인 거는 좀 이별 얘기라는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얘기하지 마요. 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37인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감독님이랑 잘 알고 지냈는데, 감독님이 처음 이 시나리오를 생각만 하셨을 때 저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이 연기가 안 될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다. 하지만 네, 20대에 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수지 배우님은 되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또 미장센 영화제에서 연기상도 받으시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또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얻으셔서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이 작품은 방금 성경 선배님이 말한 것처럼 언니가 저를 은지 감독님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오디션을 보고 하게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언니가 뭔가 작품을 하는 게 시작점에 늘 언니가 있어서 언니에게 감사드려요, 늘.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통 이제 연기를 하면 그게 접근할 때 뭔가 되게 공감되는 상황이나 이런 감정들이 있으면
이거 진짜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근데 찍으면서 또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이번 작품은 어떤 식으로 접근이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이제 2박 3일이 제가 처음 작업한 영상을, 그러니까 처음 찍은 영화라서 그 하는 도중에 뭔가 깨달음이 오지 않았고요. 되게 한참 뒤에 찍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망했네. 약간 이런 내가 해서 망하면 내 탓. 약간 이런 어떤 뭔가 뒤늦은 후폭풍이 와서 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이 나와서 다행히 영화제도 가고 또 아무튼 나름의 어떤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때 조금 해소되는 게 있었고 그 전까지는 되게 좀 뭔가 잘 짜여진 각본이나 언니의 어떤 연출하는데 뭔가 내 어떤 연기가 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겸손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14일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전주영화제에서 이 단편을 보고 이상희 배우님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이상희 씨한테 진짜 연기를 이렇게 잘했어? 이러면서 전화를 걸어서 했는데 뭐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연기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들 패턴을 보면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진짜 잘하는 거를 포착해주고 그 모먼트를 담아주는 그 감독님과 그 연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5월 14일이 저는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그 쭉 따라서 이제 전화를 걸면서 했던 장면이나 뭐 약과를 받은 주인공의 얼굴 등등 그런 포착을 너무 잘 연출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특별히 뭐 연기 디렉션이나 이런 거를 따로 주셨는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차려주신 밥상에 축하하고 얹었고요. 장난이고 제가 이게 첫 번째 연출한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들어갔고 상희 배우님과의 경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현장에서 내가 뭐 이 배우의 어떤 이런저런 것을 뽑아낼 능력치가 아직 나에게 없는 것 같아서 사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최대한 말씀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바쁘셔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최대한 막 시나리오 썼을 때 들었던 노래도 막 들려드리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사전에 많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장에서는 그거를 카메라로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포착하는 방식으로 촬영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촬영 감독님 한상길 촬영 감독님 와 계신데 감독님이 이제 인물 간의 거리라던가 렌즈 선택을 정말 탁월하게 해주셔서 그 모습들이 더 잘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5월 14일이랑 2박 3일에 똑같은 분이 나오시죠. 태호님이 나오시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두 작품에 같이 나와서 나머지 두 작품에 같이 나왔다면 정말 것처럼 정말 하나로 관통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되신 거예요? 두 분 다 지금 저는 아주 예전에 그 단편 영화를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천석 그 할머님이 그 같이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인상이 깊게 남아서 2박 3일 그 작품 할 때 그 배우님 유창숙 할머니 배우님을 찾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할 때는 어떠셨어요?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연기에 대한 욕심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대사나 이런 것들도 알아서 좀 해석해 주시고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제가 나이대가 많이 높은 배우님을 섭외하기를 원했고 그 나이대 배우님들 많이 만났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뭔가 우리 할머니랑 되게 비슷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와 연기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순서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2박 3일 뒤에 있는 게 저로서는 좀 피해거든요. 이게 슈퍼씬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저 할머니 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봐 저한테는 슈퍼씬이 정말 중요한데 감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막 딴 데로 가실까봐 제가 좀 다미님한테 서운했다고 몇 번 말을 했었어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이창숙 배우님이 그 사투리를 연기하셨는데 그 어떻게 지도를 하신 건가요? 사투리 연기. 원래 저희 배우님께서 이북에서 이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부산 사투리 제가 설정이 부산이라서 부산 사투리를 그 하실 수 있는 다른 배우님께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며칠 동안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북 할매의 느낌이 좀 더 나지 않았나. 네, 그치만 정말 열심히 잘 녹음까지 해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 환불 전주영화제 감독상에 빛나는 네, 영화 환불의 그 감독님 송예진 감독님께 환불도 제가 전주에서 보고 너무 좋았던 작품이었는데 이게 뭔가 갇혀놓고 이렇게 찍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정말 저 이야기에 그 들어갈 수 있게 뭔가 이게 되게 리얼한 느낌? 그런 공간이나 상황에 들어간 기분을 느끼게 해준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실제 저 인물을 경험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옷가게부터 편의점까지 덤덤하게 그냥 현실감 있게 풀어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게 봤었어요. 그리고 민경 배우님 연기도 연기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고 마치 그 안에 살아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기분이 너무 그렇게 과하게 말했나요? 제가 굉장히 쑥스러워하신 그런 기분을 느껴서 저 그때도 보고 좋았고 이번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표현하고 지금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루고 있는데 실제 감독님의 경험이 조금 묻어나 있는 건지 또 제목이 환불인데 단순하게 그냥 환불 이런 제목을 붙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또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먼저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속 영화를 진행해오다 보니까 뭔가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이제 민경 씨랑도 계속 얘기했던 지점이 우리가 겪어봤던 좌절감에 대해서 이게 보면 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겪는 좌절감에 대해서 청춘들이 겪을 수 있는 좌절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지점으로 좀 공통점을 삼아서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불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 표면적으로는 옷을 환불한다. 옷을 환불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환불이라는 제목을 가져가기로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한 인간이 이제 상품화돼서 이제 사실 환불되는 가치. 근데 사실 옷은 며칠 안에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환불이 가능한 이렇게 규정이라도 있는데 사람은 그런 규정조차도 없이 환불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불이라는 제목이 사실 다 그게 과제였는데 최종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게 다 통과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환불이라는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조민경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 이게 배우들 보면 그런 오디션 보거나 작품을 할 때 진짜 하고 싶은 작품이 있었는데 떨어지게 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그런 경험들이 좀 묻어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닌가요? 사실 제가 의아해하신. 이게
단편 영화를 처음 찍었던 거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전에 오디션 경험이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사실 이걸 찍고 나서 더 많이 그런 거를 겪고 있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 연기라는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이제 좀 어떤 전공을 많이 바꿨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입시를 여러 번 치르고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삼수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학교 갔다가 또 그것도 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연기를 준비하려고 또 다른 학교를 시험 보고 이런 과정을 좀 여러 번 겪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환부를 연기할 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현역 때는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그 이제 입시를 좀 많이 봤었는데 그때 떨어졌던 경험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뭔가 예비 한 100몇 번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가나다군 별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또 도전했는데 계속 그렇게 떨어지니까 약간 그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연기를 할 때는 약간 그때 생각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저 환불 할 때 그때 그 분이 이제 저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환불해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그 표정이 되게 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찍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고 사실 찍을 때도 많이 헤맸어요. 사실 너무 헤매서 제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른이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딱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았지만 뭔가 나한테 어떤 따뜻한 어떤 이렇게 손을 내민다든지 어떤 말을 건넨다든지 이런 경험을 사실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 신이 사실 찍으면서 가장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는 뭐 물론 이제 그 캐리어가 터지는 그 신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것보다도 그 신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서 사실 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했는데 사실 어떤 저의 표정들을 포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은 시간이 저기 관계로 네. 데자부의 곽은미 감독님께 저 데자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원씬 원테이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릴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그거를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하나의 사건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를 그렇게 찍으니까 계속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본 제일 긴장감 있는 단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의 그 마음과 상황이 굉장히 잘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흑백 화면과 그 한 테이크로 찍으신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네. 우선 이 영화는 저 내용보다 이제 형식을 제가 먼저 정하고 그래서 원테이크 촬영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찾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선 이 이야기는 이제 정유라 씨 사건 관련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데자부를 쓴 어떤 그 뉴스 기사를 보고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을 따라하는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고 이제 그래서 원테이크 촬영을 하면서 마치 이제 관객분들이 현장에서 같이 데자부를 쓰는 것 같은 감정을 좀 느끼기를 마치 체험 영화처럼요 좀 그렇게 느껴지기를 바랬고요. 백 촬영은 이제 데자부 속성이 일반적으로 이제 흰 종이에 검정색 글씨로 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영화 화면에서도 질감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흑백 촬영이랑 그렇게 선택한 부분이랑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흑백으로 영화가 이제 찍다 보면 이제 옛날 영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현대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생경함이나 낯섦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촬영 얼마나 저기 엔진 났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예산 때문에 한 회차밖에 촬영할 수 없었고 네. 이제 해지면 끝나는 촬영이었는데 13번 카메라가 돌긴 했는데 이제 풀로 이제 25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돈 거는 리허설까지 포함해서 4번 네 테이크였어요. 그래서 해지기 촬영감독님 안 직전에 계시요 여기? 안 오셨나요? 촬영을. 네, 아쉽게도. 근데 촬영 감독님이 이제 촬영을 하시고 다음날 이제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 사우나 갔다고 마사지 누나 많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미안했죠. 솔직히 그 현장에서 편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물론 고통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동시녹음 부문 포레이터 하시는 분도 그날 이제 처음 와가지고 한번 리허설 보고 그걸 외워서 이제 다 대사 방향을 한 거고 저희 이제 저랑 이제 동시 기사님만 밖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전 무선 모니터로 보고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리허설은 혹시 얼마나 했었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학생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그때 한 몇 주 동안 계속 만난 것 같아요. 2, 3주 동안 계속 만나요. 거의 무슨 야자하듯이 오전에나 낮에 시간 되는 대로 만나서 밤에 해질 때까지 하고 저녁도 시켜서 먹고 막 네. 되게 배우분들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현장에서의 즉흥은 하나도 없었고 다 익힌 그대로 연습해서 즉흥 상황이 일어나면 저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맞춰놓은 다음에 그대로. 그럼 배우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감독님 말씀대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영화에서는 노래도 잠깐 부르시고 마지막에 또 춤도 좀 추시고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여러 가지를 소화하시면서 연습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걸리고 또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지 찍으면서 되게 당황하시네요. 기억이 힘드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재미있는 기억. 재미있는 거는 그냥 우선 원씬 원테이크라는 그 형식이 우선 너무 재밌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고 사실 뭐 영화를 찍으면서 연극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내지 뭐 3시간도 한 번에 가지만 영화는 컷 해가지고 길게 연기할 일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이 뭐 미션 아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제? 숙제 같은 걸 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안에 대자보가 그 해리 대자보랑 민영 대자보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대자보라면 민영이는 대자보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약간 감독님께서 숙제를 내주셔서 그 가사와 뭐 이제 노래는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제가 작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 글을 제가 연구해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테이프가 잘 안 뜯어져서 좀 제가 위태위태하면서 봤는데 사실인가요? 진짜 이거 NG 아니야? 이러면서 혼자 굉장히 스릴 넘치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때 진짜 제가 옆에서 이제 그 대자보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한숨을 이렇게 쉬거든요. 제가 옆에서. 근데 그게 진짜 리얼 한숨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빈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사도 안 하고 테이프는 안 찢어지고 계속 안 붙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애드립을 칠까? 애드립을 치면 뭐라고 쳐야 되지? 나 때문에 망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다가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아니 영화 내내 이제 스릴 넘치니까 마지막까지 이것도 의도인가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되게 좋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진짜 의도인가 싶었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근데 안 뜯어졌나? 뭐지? 막 혼자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마이크는 못 넘긴대요. 육성으로 질문해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는. 마이크는 일단 못 넘기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가서 제가 미로의 존재가 막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두세 번 봤을 때는 이제 뭐 은지 씨, 이제 수지 씨한테는 가가지고 집에 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또 우리 상미한테는 내가 축하해줄게 슬퍼하지 마 얘기해주고 싶고 또 민경 씨한테는 엄마 반찬을 일단은 받아. 그걸 먼저 먹고 얘기해, 일단은. 막 얘기를 옆에서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자보 경우도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준다고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지랖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감독님들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주인공들한테 감독님들 해주고 싶은 얘기 없나요? 없으시면 뭐 안 하셔도 돼요. 감독님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넘어가겠어요. 일단은 이게 뭐 좀 제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은 뭔가 이별에 대처하는데 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 저는 이미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해주셔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걸 만들 때는 뭔가 내일을 꼭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지가 조금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그거에서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힘을 조금 뺐어도 좋았겠다. 그러니까 힘을 사는데 너무 이렇게 문제지. 네, 그렇게 뭔가 안 받아내도 자꾸 된다. 네, 그냥 약간 좀 힘을 빼서 뭔가 내가 잠깐 좌절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상영할 때 어디 이제 진주에서 했던 건데 관객분이 저희는 이제 경상도에 있는 대학교고 별로 이렇게 대자보도 안 쓴다 관심도 없고 지역적인 특성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좀 고민스럽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 좀 이제 대자보 쓰시라고 만든 영화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이 영화를 보고 막 힘을 내시고 막 그런 분들을 힘을 주고 싶지만 근데 이 대자보를 쓰거나 이제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그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길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이 영화 통해서 충분히 이 세 명의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면 그래도 대자보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이 영화가 그런 힘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 영화를 보시고 뭐 공감 가는 자신이 맡은 캐릭터 말고 다른 공감 가는 캐릭터나 또 되게 인상적이었던 뭐 인물이 있다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민영 배우님이 연기한 그 민영 캐릭터가 그런 모습이 원래 민영 배우님을 저는 모르지만 그냥 보는 내내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안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밝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밝음이 없으면 밝은 척을 할 수가 연기로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내내 좀 해리와 다른 결을 가졌지만 또 미워할 수는 없고 그런 점이 좀 부러웠고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었어요. 민경 씨.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단편이 이제 2박 3일이었는데 수지 배우님 처음에
처음에 이제 미장센에서 이제 2박 3일을 틀었다는 걸 알고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영화를 좀 더 뒤늦게 봤는데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좋아하는 뭔가 분위기랑 이미지랑 인물이 아니라 정수지 배우님이 속의 인물이 아니라 정수지 배우님을 그러니까 좋아하게 이게 됐다. 뭔가 그냥 그 배우 그러니까 왜냐면 전혀 이렇게 정보도 없었고 처음 보는 분이었고 이제 그 영화에 나오시는데 그냥 저기에 있는 분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겪었을 것 같은 생각 너무 많이 들고 그냥 저분이 하면 다 뭔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훈훈하네요. 네. 그래서 다음, 예. 더 얘기하세요. 뵙고 싶었고 저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따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작품 그다음에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민경 배우님한테 그 여기 들어간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요? 네. 똑같은 작품. 네. 열심히 하고. 더 길게 3박 4일. 네. 민경 배우님. 저도 진짜 배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오디션 지원했을 때 제가 민영이가 아니라 해리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해리라는 역할이 눈물 흐르고 있나요? 네, 해리라는 역할이 되게 뭔가 강하지만 강한 척하지만 뭔가 속은 여린 어떻게 보면은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나도 저런 때가 있지 않았나 저럴 때가 있지 않았나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그때도 해리 역할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되게 매력이 있는 근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배웠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아닌 육성으로 질문을 해주실 분 저희가 원두가 지금 갓 볶은 아니야? 갓 볶은 게 아니구나. 갓 볶은 줄 알았어요. 느낌이 뭔가 갓 볶은 느낌이 나가지고 갓 볶지는 않은 원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육성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 갓 볶진 않았지만 맛있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육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몇 번 영화를 봤었는데 너무 사소한 질문일 것 같아서 못하다가 그런 잘 없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환불의 그 친구가 회사에서 너한테 배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내미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설정된 건지 궁금한데 그게 영화에 보자면은 찾으시면은 그게 디테일일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을 뽑으신 게 답변될 시간이 있다면 각자 영화에서 꼭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지키고 싶었던 디테일 같은 게 먼저 환불에서 그 금액은 이제 최저 시급 그다음에 교통비 그날이 이제 면접까지 온 시간 동안의 최저 시급이랑 그다음에 왔을 때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하루의 시급 12시간 마침 그 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사실 그 디테일보다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적인 디테일은 그 수진이 책인데 수진이 이름이 지워져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실 그 책이거든요. 그거를 사실 제일 먼저 스터디룸 씬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부터 사실 착안을 해서 들어갔던 거라 그게 사실 애착이 좀 있는데 이렇게 편집하던 중에 길다 하셔가지고 좀 들어오네요. 다른 감독님들. 디테일이요. 그냥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민정이가 절에 올라갈 때 되게 햇빛이랑 그늘이 같이 지나가면서 얼굴에 해가 왔다가 나무가 있으면 또 그늘이 왔다가
그 얼굴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촬영 감독님이 그때 로닌이었나? 스테디캠이었나 들고 그 언덕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근데 되게 좋은 컷이 나와서 정말 정말 만족했어요. 저는 씬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들의 그냥 감정 그런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할머니께서 그 베란다 창문을 닫으시는 그런 디테일 약간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그래서 좀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이렇게 3일 동안 그 집안에 계속 있었던 그 지은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배우들의 감정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을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서는 거의 그 배우들의 얼굴 위주로 이렇게 촬영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 표정, 해리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눈동자의 떨림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 외에 이제 미술적으로는 이제 거기 나오는 대자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의 뭐 대자보라든가 그 밑에 뭐 이제 포스트잇으로 좀 조금 붙어 있어요. 찬성한다 교수님 의견 혹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소품으로 인해서 여기에 학교가 갖고 있는 분위기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낸다고 냈는데 이게 예, 잘 캐치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캐치 됐습니다. 캐치. 네. 네. 원두 받으셨어요? 네. 네. 다음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5월 네. 조미경 배우. 그 2월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상을 다 받았잖아요. 혹시 상 받을 만한 작품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저한테 정말 이렇게 살면서 잘 오지 않는 기회들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월도 그렇고 지금 환불도 그렇고 제 긴 거 짧은 거에 다 처음 찍었던 작품이어서 제가 따로 상을 꼭 갖고 싶습니다. 그분을 네,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원두. 진정시고 교수님. 네. 네, 저기. 우선 그냥 어쨌든 영화 잘 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영화 관련 없는 걸 좀 질문해드리고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들어 그 여성 감독님들 많고 남자보다는 여자들 모든 영화에 여자들만 우선으로 만든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특히 뭐 헐리우드에서도 뭐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배우님들이고 감독님이신데 현장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차별을 느끼시는지 아니면 내가 배역을 오디션 할 때 남성 비율을 봤을 때 남자들은 쉽게 이렇게 배역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는 배역을 잘 안 준다 같은 배역이라도 뭐 그런 걸 당하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어두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궁금해서 왜냐면 요즘 영화들이 워낙 그런 쪽으로 또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여성 감독님들과 여성 영화들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저 많이 봤는데 저만 본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냥 좀 적다라는 건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배우분들도 정말 없고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왜 여자 배우분들이 오디션을 보는 횟수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정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작품이 만들어지고 그게 기획이 되고 이렇게 관객한테 나가는지 과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가까이서 가장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디션 보고 싶습니다.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그 2박 3일에서 지은이 계속 남자친구 보고 이유가 헤어지는데 이유가 뭐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잠을 자면서 딱 그 꿈을 꾸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님하고 배우님은 지은하고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단순히 뭐 실증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지은이 그 집에 찾아가고 사실 그 전에 어떤 전사는 보여주지 않지만 지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사실 제 이야기기도 하고 근데 그냥 어쨌든 뭐 이유는 그냥 싫어서 헤어지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상처를 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는 이유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실증 나서 헤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냥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별을 이렇게 쌓였을 때 그 이유를 조금 더 지은에게 좀 이입해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내 이야기로 만들려고 좀 했던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약간 헤어질 때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해준 사람 드물잖아요. 뭐,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게 싫고 뭐, 이런 걸 너 성격이 싫고 이렇게 뭐 구구절절 얘기해주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때 이별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했을 이유, 이별을 말했을 법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지은이랑 어울리는 뭐 그런 이유들을 좀 넣어서 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대 초반 아니세요? 얼굴 20대 초반.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네 편의 단편을 보면서 하나 느낀 키워드가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느꼈거든요. 첫 작품에서 지은이 그 남자친구한테 가는 발걸음에도 분명 연인에 대한 이별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 주인공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좀 불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마지막은 본인의 신념과 이상 그리고 이제 현실에 대한 괴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배우님들이나 감독님들도 제가 볼 때 예술을 하시면서 되게 뭔가 불안감을 불안감들을 하나씩 느끼고 사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지금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몇 분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쳐다보셔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제일 말씀을 잘하신다고 저번 질의부터 지금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제가 바로 쳐다봤어요. 네,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영화를 한다는 게 뭔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사실 회사를 다니면 어쨌든 따박따박 월급이라도 들어올 텐데, 당장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내년에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계속 하면서도 그게 가장 큰 불안이어서 영상회사에 취직을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앞에 닥친 일만 하기도 벅찬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먼 미래는 보게 되면 사실 더 불안해지는 것 같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오늘 뭐 한 달 이 정도까지만 지금 앞으로 잡혀지는 스케줄만 소화하는 것도 사실 벅찬 나이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너무 먼 미래를 보려고 안 하게 되면서 그래도 그게 좀 불안이 조금은 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배우들도 뭐 작품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뭘 해야지? 자기 개발을 뭘 해야 될까? 맨날 뭘 할 게 없,
지금 혼자 계속 연기를 할 수도 없고 집에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최근에 5개를 뭘 해보자. 오늘 할 일 5개.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적어요. 그러면 뭐 되게 사소한 뭐 무슨 쓰레기 버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불안이 없어지고 뭘 했다라는 성취감이 드니까 네,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얘기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네요. 굉장히 불안한. 네. 몇 분 남았어요? 저희? 15분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원두가 지금 이제 끝이에요? 네네 끝인데 더 있긴 한데. 더 있긴 하네요. 네. 제가 원두 증정식은 시간을 벌어볼 텐데. 네, 그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자, 누가 마지막 주인공? 저기 예, 질문해 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황홀의 송대진 감독님이랑 조민경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 3편의 인물들은 사실 짧은 단편이지만 되게 감정 표현이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울기도 하고 혼자 노래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황홀에서는 사실 되게 작품이 민망한 상황 아니면 되게 공격을 받는 상황 그리고 뭐 이제 회사에 따지러 가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 감정 표현이 되게 담담하게 가다가 정말 그 마지막에 팍 터뜨리는 게 오는 장면에서만 감정 표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씬 하나에 좀 집중을 하신 게 이제 저 일반적인 담담한 의도가 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씬 연기하실 때 어떻게 이제 사전 마음가짐이나 준비를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고 먼저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선 제일 처음에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 조금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진이가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처해진 상황을 수습하기에도 바쁠 거라서 뭔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볼 수 없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냥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좀 누르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진이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남 앞에서 표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담담하게 풀었고, 그래서 터져버리는 지점도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설정을 하고 애초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 전개를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거기 환불에 나온 수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뭔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보인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살아왔을 때 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못 울거든요. 잘 눈물도 못 흘리고 저도 약간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사람들한테 감정을 내비쳐서는 안 되고 그거는 나를 되게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저는 수진이가 그게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서 되게 뭔가 잠잠하려고 하는 반응인데 그거를 이제 제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캐리어가 터졌을 때도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반응이. 그 길거리잖아요. 길거리 그 촬영하실 때 사람들 많이 지나가셨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 감정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이고 다른 것도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이제 어떤 그게 터져버린 그걸 참다 못해서 완전히 그 캐리어처럼 터져버린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씬을 준비할 때 어떤 그 여자가
가는 뒷모습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걸어가는 여자의 뒷모습?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겪었던 나의 어떤 뒷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6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들,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또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면서 약간 마무리 인사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되겠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지 너무 궁금하고, 배우님들도 뭐 앞으로 어떤 영화나 이 배우로서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만약에 오늘 우리라는, 내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딱 하면 너무 큰 질문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냥 궁금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마무리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사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인사해도 돼요?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다 채워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안녕히 돌아가세요. 저는 앞으로 좀 단편 작업 재밌게 하고 싶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재밌게 작업하는 게 제 계획이자 목표이고요. 이렇게 단편 여러 개가 묶인 좋은 단편들을 개봉해주신 필름다비 대표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 오고 너무너무 추운데 수중한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마법의 스케치북을 얻는 어떤 꼬마아이의 이야기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써놨긴 했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 중이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 영화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예산 안에서 찍을 수 없을 거라는 거 알았는데 일단 시나리오에 써놨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막막해서 예식장을 대관할 비용이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막해서 막 신혼부부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 한 번만 이런 거 찍게 해주시면은 제가 약소하지만 잘 프로는 아니지만 웨딩 영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큰 힘이 됐었거든요. 제가 들어도 너무 감사하다. 제가 울라고 이만한 건 아닌데 너무 큰 힘이 됐었거든요. 여기 신랑 신부님 여기 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정말 부족한 학생 영화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선 저는 다음 영화는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이 단편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차가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기획을 하고 이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진짜 사실 오늘 되게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비가 오고 여기 또 언덕이 있고 또 역양도 안 가깝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하루를 저의 이제 한 주를 되게 좋게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여기 올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하게 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내가 떨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엄청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소중한 일이구나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잘 지내면서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거와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불안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나리오 장편 영화에 이번에 좀 내용에 투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과연 누구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어쨌든 아까 질문하셨을 때 가장 고민하고 있는 화두를 던지셔서 조금 저는 되게 좀 와닿기도 하고, 그 부분을 과연 작품으로 승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끌어올려서 만들 수 있을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송혜진 감독님이랑 같이 저도 장편 영화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길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싶더라 이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서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운동 영화를 갑자기 찍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7년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써먹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운동 영화도 찍어보고 싶고, 또 그 2박 3일의 정수 배우님처럼 또 그런 로맨스 코미디를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상하게 코미디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맨스가 안 되더라고요. 코미디 말고 로맨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맨스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이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일요일이고 또 오늘 비도 많이 와가지고 저도 오면서 오늘 또 맨투맨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걱정했어요. 너무 그것도 좋지만 근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자리 해주시고 막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서 기분 좋게,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더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혼부부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하루네요 정말. 저는 오늘 우리 이렇게 집이 같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게 돼서 진짜 정말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너무 각각 다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을 보게 되고 여러 번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하게 되고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렇게 정말 와주셔서 진짜 너무 소중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